네, 오늘 좀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종목이 또 어떻게 내 종목 갈 것인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정책 모멘텀으로 최근에 좀 볼 수 있는 게 밸류업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오픈이 1차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약간 조금 실망스럽다. 많이. 예, 이거 좀 강제 좀 하지. 약간 이런 게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인 건지 정책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밸류업 프로그램 이제 시작일 뿐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에 정책 발표하고 실망감에 좀 주가가 많이 출렁였는데요. 네. 근데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관심이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서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포착이 됐고 오늘 금감원장이 거래소 퇴출이라는 발언을 한 세네요. 것에 대한 맞아요. 약간의 이제 강제성이 우리 주주들이 원하던 강제성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영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구체적인 정책 발표는 5월에 나올 것이고 그만큼 아직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시선도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뭐 관련해서 삼성생명이라든지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저 PBR, 우리 밸류업 관련 종목들 지금 살짝 하락했을 때 다시 담아봐도 되는 건지 그쵸. 이 모멘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PBR 관련해서는 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그 말이 딱이네요. 너무 두들겨서 이제 돌이 부서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중요한 건 우리 투자자들의 저PBR 계속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저PBR 관련된 종목들 접근하는 거 유효하다, 아니다. 아니다 쪽에 가깝습니다. 아니에요? 네. 왠지 뭔가 지났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자, 전문가님은요, 유효한가요? 네, 유효합니다. 유효하군요. 좋습니다. 두 분의 약간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스타일이 다른 것도 알고 계실 거죠? 네. 자, 김영걸 전문가께서는 아니다. 유효하지 않다. 다른 쪽을 보자. 이런 관점이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모멘텀이? 끝났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접근할 만한 타이밍이 그렇게 적절치 않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저PBR이 이제 왜 유행을 했느냐. 그동안에 우리 시장은 워낙에 이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명목 하에 저PBR 종목들이 정말 이제 PBR이 1배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종목들이 많았죠. 워낙에 우리 시장이 또 이제 성장성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슈가 있어야지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저PBR 종목들은 무언가 이제 또 이 불이익을 주겠다. 무언가 이제 이 명시를 해놓지 않거나 혹은 이제 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번 주 초에 약간 이제 또 뚜껑을 까고 보니까 강제성이 없더라. 강제성이 없이 그냥 명시 정도만 해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제히 또 실망 매물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오늘 나온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강제성을 약간 띌 수가 있다. 약간의 이제 또 기준 미달을 하게 되면은 거래소에서 퇴출도 검토하겠다.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밀당이 있네요, 약간.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건데 결론적으로 저PBR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저평가에 대한 이러한 매력도가 확실하게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저PBR 관련된 종목들 해가지고 주목받았었던 종목들이 지금 사실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많이 이제 올라온 상황이고 제가 예전에는 이제 여러 종목들 좀 말씀드리면서 저PBR 관련된 종목들 지금부터 좀 매력도가 있다. 어느 정도 좀 접근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번 싹 보고 왔더니 그렇게 매력 있는 종목들이 없더라라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네, 그럼 지금 많이 올라왔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차나 뭐 기아 말씀 주셨던 그다음에 뭐 보험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이미 이 저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상승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PBR 종목들의 매력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시장은 제가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이제부터 연휴 지나고 나서 나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 뭐 확정적인 부분, 뭐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고점 부분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매력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성공적인 사례가 이제 일본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아까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성격이 저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올해 들어서 1월달, 2월달에서 사실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완전하게 성장 키워드에 맞는 종목들에 거의 수급이 쏠려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오히려 상당히 급락을 하는데 HBM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이제 매매 특성상 이슈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성장 키워드에 맞는 종목들이 또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과연 이 성장 키워드에 맞는 종목들 대비해서 얼마나 매력도가 있을까? 저라면은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을 받쳐주는 쪽에 조금 더 이제 매력도를 느낄 것 같은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성장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에 저는 접근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종목들을 싹 돌려봤더니 여전히 이제 저가에서 성장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은 접근할 만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보험주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최근에 현대차, 기아라는 종목들은 네. 거의 다 신고가, 단기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매력도가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접근을 하려면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선별적인 접근을 해도 그렇게 살 종목이 저는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이 확실하게 시장에서 좀 매력도를 느낄 수 있는 성장주 쪽에 저는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럼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저PBR을 만약에 김영일 전문가 입장에서 만약에 사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신호를 봅니까? 그러니까 이슈? 아니면 그것도 뭐 수급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보지만 네. 이제 저PBR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PBR 1배 이하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네. 아직까지 저는 이제 시장의 주목을 좀 크게 받지 못한 종목 혹은 이제 좀 충분히 눌린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PBR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로 인해서 올라가는 건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력도가 좀 살짝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뭐 롯데지주 같은 이러한 종목들 보면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여전히 또 PBR 수준에서는 굉장히 또 이제 저점에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PBR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려면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PBR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한 차례 훈풍이 지나가면 네. 사실 워낙에 움직임이 느린 종목들이에요. 워낙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또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맞아요. 워낙에 움직임이 느린 종목들이다 보니까 한 차례 또 훈풍 지나가면 또 시장에서 한동안 잠잠할 확률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거면 확실하게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으면서 저점에 대한 매력도가 확실하게 있는 종목으로 저는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매매 강점을 보이는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이 저PBR과 관련해서는 굳이 고른다면 이제 저점에서 공략한다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아직의 매력 포인트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이제 반대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어떤 근거로 좀 볼까요? 물론 이제 끝나지 않은 정책 모멘텀을 제가 한 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정도 이렇게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국내 정신은 정말 암울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대로 가면. 네. 일본처럼 주식이 10년간 빠지는 그런 게 올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침체.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5년, 30년대, 그렇죠. 10년 동 빠졌다 주식은 뭐 계속 행보하다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거의 10년 가까이. 그 10년 가까이 올라온 이 전체적을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중국이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중국을 기대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수출 주도 국가인데 수출을 할 때 화학도 일본 중국이 안 되고요. 조선도 뭐 이제 교체 수요만 있지. 그럼 화학 조선 가전도 이제 성장 못 하고요. 이미 샤오미라든지 뭐 다 자기들 거 하고 이제 범용 반도체 중국이 다 그지. 네, 네.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 반도체랑 그다음에 2차 전지 이것만 성장하고 나머지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우리나라 국내 건설뿐만 전부 다 정유화학도 국내 내수를 위해서 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이기 때문에 이 내수로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는 최소한 8천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성장을 못 하니까
기업 우리가 돈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자가 지금 뭐 몇 프로 높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한테 다 뺏겼잖아. 조선도 뺏기고 화학도 뺏기고 반도체도 뺏기고 다 뺏겨가지고 계속 내려가는 상태에서 은행의 이자도 0%대니까 그러면 이자 대신에 뭐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베 정권에서 돈을 한 50조를 가까이 풀어서 2013년부터 풀어가지고 그래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많이 받아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원래 일본의 주식 투자 인구가 우리보다 3분의 1밖에 안 됐었거든. 이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지금 많이 높아졌는데 그러면 이 장기 투자를 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배당도 많이 해주면 좋은 주식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은행은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또 선순환되고 그리고 펀드 같은 활성화되고 장기 세제 혜택도 주고 하면서 일본이 다시 돈 푸는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10년 동안 주식 올라와서 사상 최고로 갔거든요. 35년 만에 사상 최고로 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빨리 지금 현재 나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강제적인 어떤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최소한 배당 수익률이 뭐 3% 이상 나오게 하고 또한 저 PBR이 우리가 이제 사실은 PBR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국은 1.0배예요. 네. 12개월 뒤에 이익 따지면 자산 가치로 보면 중국 1.0 대만이 2.3이고요. S&P 500, 미국의 500개 기업은 4.1이에요. 4.1배. 네. 세계에서 뭐 제일 잘 나가니까 제일 높은 건 당연한 거고요. 미국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중국을 비교하면 중국이 1.0이에요. 그러면 중국과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네. 대만이 2.0, TSMC가 대만에 뭐 3분의 1 차지하니까 거기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2.0, 우리보다 2개 높고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가 높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뭔가 정책을 써서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제 이 지금 싼 주식을 많이 사놔야 되거든요. 배당을 받는 목적. 네. 사놓기만 해도 시세에 상관없이 그러면서 세제 혜택까지 준다면 좋은데 그래서 삼성생명이 지금 거의 더블 났습니다. 6만에서 10만 2천 오늘 11% 올랐으니까 10만 2,900원이거든요. 그럼 삼성생명이 이렇게 많이 갈까? 그러면 삼성생명이 뭐 주주하는 정책은 뭐 특별하게 지금 내놓지 않는다 나올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6만 원 정도 할 때 얘들은 3천 원 정도 DPS가 3,000원이거든요. 네. 6만 원이 5%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도 17년도 이후에 지금 아직도 회복이 안 됐는데 17년도 그 전에 10만 원대 계속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금리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뭐 3,000원 정도 이렇게 배당을 줘도 3%대는 괜찮거든요. 뭐 월세 받는 거나 월세가 3, 4%였으니까 지금은 밑에는 6만 원이니까 한 5% 되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BPS가 2만 1,000원 정도, 21만 정도 되니까 이게 11만이면 지금 0.5배까지 왔어요.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 거죠. 자산 가치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3,000원 배당 주면 3%밖에 안 돼 메리트 없지만 확대책을 쓰면 좋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반응하고 있거든요.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도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좀 어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좀 강제성을 떼고 5월달 나올 거는 좀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서 만약에 한 5년, 10년을 갖고 있으면 세제 혜택 준다. 옛날 보험사 키울 때 뭐 10년 비과세, 7년 비과세 이런 걸 줬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좋은 주식을 사놓으면 다른 거 먹고 살 게 없더라도 요 배당을 받아서라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장기 정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저 PBR 관련주를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정책에 대한 테마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나 아니면 배당에 대한 부분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배당 수익이 크지 않아요. 2% 내외인데 우리가 이제 경기가 계속 앞으로 잘 수출도 이제 쉽지 않고 일본처럼 따라간다면 다시 0% 아니면 1%대 금리가 내려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결국은 한 3% 내외 5% 배당을 준다면 좋거든요. 그럼 지금 이 쌀 때 자산 가치가 싸면 0.5배밖에 안 되는 이럴 때 사놓으면 네.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블 정도는 간 상태에서 배당을 현재 내 투자금으로 충분히 받으면 수익도 나고 배당도 나고 지금은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할 좋은 시점이 우리 국내 주식이. 그리고 네.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도 좋고요. 이제 정권주도 좀 전체적 모양 보면 좋을 걸로 보여서 올해 지수가 가는데 상당히
이게 대형 이제 저 PBR주가 보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저 PBR 관련주는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기회를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을까 이제 그 종목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지금은 그렇게 매력이 눈에 띄는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탑픽 종목을 꼽을 수 있을까요? 좀 뽑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없어요? 안 아무리 보입니다. 찾아도 없어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뭐 보험주들, 뭐 네. 그다음에 뭐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 현대차 이런 종목들 다 봤는데 네. 일단은 좋은 종목들 이제 가는 종목들은 이미 다 신고가에 위치를 해 있어요.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생명 같은 이런 종목들 보면 오늘 급등이 나왔죠. 오늘 급등이 나와서 한 10만 원 정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벌써 저 PBR 이야기 나오고 나서 7만 5천 원 구간에서 10만 원까지 상승이 나온 건데 이것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항상 이제 뚫어주지 못했었던 9만 원 정도의 박스권 상단을 뚫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상승이 절대 적게 나온 게 아닙니다. 약 한 2년, 3년, 4년 그동안 뚫지 못했었던 박스권을 뚫어준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겠지만 이미 이제 이 현재 단가는 너무나도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당장 주목받는 종목들을 사버리자니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렇다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 눌렸던 뭐 이마트라든지 혹은 뭐 이제 롯데지주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매력도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모아가는 형태의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최근에 또 이 접근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물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제 한 5개월, 6개월 혹은 이제 뭐 장기 투자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있어. 그러면서 저 PBR 정책이 이번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니까 확실하게 이 저 PBR에 관련된 이러한 모멘텀을 보유를 한 이러한 종목들을 나는 모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접근을 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또 이제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뭐 이제 너무 길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지금 당장에 이제 이 시장의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좋은 종목들이 성장주 쪽에서 많이 보였지 저 PBR 종목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에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크게 없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집시님께서 지금 접근하면 안 되죠? 라고 하셨는데 일단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하셨지만 최병훈 전문가님은 반대로 지금부터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정책 모멘텀이 있으니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종목을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안 할 때를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2월 달에 지금 7조를 샀거든요. 이 저 PBR 관련된 주식을. 전체적으로 보면 7조를 샀기 때문에, 행보하다가도 한번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 은행주도 그렇고, 뭐 보험사도 그렇고, 대다수가 0.5배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0.45배 정도. 그러면,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대다수 은행은 배당 성량 20%대 되고, 지주사든 뭐 30% 이렇게 되니까, 네. 전반적으로 한, 4%대 이렇게 정도, 현재 시가 배당률, 기본적으로 은행은 한 5%, 6% 이렇게 시가 배당 되거든요. 정권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라왔으니까 배당률은 적지만 앞으로 배당을 더, 성량을 더 확대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NH도 한 40% 하고 이렇게 하니까 40%대 배당 성량을 좀 높여놓으면 지금보다 한 30%대 정도로 업을 해놓으면 주가가 지금보다 뭐 30% 이상 올라가도 충분히 가격보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 PBR주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우리 외국인만 지금 많이 사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배당은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은행주도 대다수 은행 배당 맞은 뭐 이제 하나금융지주부터 다 신한금 대다수 은행주는 65% 지분을 해외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삼성면도 그렇지만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삼성화재도 뭐 거의 외국인들이 거의 절반 정도.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5% 정도 시가 배당률 되는 주식들을 전부 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시세 차익 보다가 실제 돈도 못 배당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하면 국부 유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체적인 프로그램 계속 나가서 기업별로 그럼 일본적으로 잘 된다면 우리가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거기서 안전한 주식은 뭐 은행, 정권주 일단 지금 그다음 은행주, 네. 지주사주,
그 최근에 대표주 한 종목씩 정권주 NH투자증권, 네. 은행주 우리도 금융지주, 지주사는 롯데지주. 지금 NH투자증권도 PBR 0.45배, 0.35배, 우리 금융지주 롯데주 0.35배 이렇거든요. 그리고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롯데지주는 30%대 자사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한다면 큰 수혜를 볼 수 있고 관련된 자회사들도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쪽은 오늘 올라간 주식도 대다수 이렇게 생명회사, 은행주, 정권주 네.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올해 업황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사놓고 먹으면 팔아먹지 말고 배당 받고 좀 사는 그 정도는 배분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밸류업 프로그램, 이 저 PBR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지금은 단기적인 급등으로 인해서 너무 고점에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당장 접근할 만한 포인트는 좀 매력이 적다라는 점, 성장주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실어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뭐 실적이라든지 여전히 밸류적으로도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 선별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NH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롯데지주에 대해서 탑픽 종목 꼽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